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번째 임명입니다. 6월 23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코인 시장의 변동성이 무척 심하죠. 이란 이스라엘 전쟁으로 미국이 개입하게 되면서 변동성이 확대가 되고 있다. 확전이 되게 되면서 금융시장이 크게 출렁이는 거 아니야? 더 크게 하락하는 거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겠죠. 저는 일관되게 이 이슈에도 불구하고 상승을 불어외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하룻밤새 280조가 증발하였다. 전쟁 공포에 시장이 붕괴했어. 미국, 이란의 공습 여파로 암호화폐 시장이 급락하였다. 알트코인이 특히 타격을 받았어. 자, 그래서 시장을 바라보니까요. 비트코인이 일주일 기준 3%. 이게 하락한 건가요? 이더리움 12%. 제법 하락했죠? XRP 6.70. 한 달 기준으로 좀 더 빠졌습니다. 솔라나 12.53. 도지 11.85. 에이다 13.53. 수위 17.93, 체인링크 11.72, 스텔라 약 10%, 아발란체 약 11.66. 알트코인의 하락폭이 좀 깊었죠. 좀 하락이 좀 나왔습니다. 제법 나왔습니다. 그럼 금융시장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오늘 아시아 증시가 니케이 상해 항생 하락으로 시작했지만 매수세가 들어오게 되면서 0.13 약보합, 거의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고요. 상해와 항생 얘네는 하락으로 시작했지만 플러스로 마감하였습니다. 지표를 보더라도 원달러는 큰 변동이 없죠. 외환시장, 위안화, 원화, 엔화, 달러 인덱스 큰 변동폭이 없어요. 유가만 상승해 있죠. 자, 그런데 과연 시장이 하락할까요? 먼저 시장의 흐름을 첫 번째로 투자로 이겨내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시장의 흐름을 제대로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시장의 흐름을 읽지 못하면 결코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왜? 앞을 예측할 수가 없으니까. 시장의 흐름을 상승으로 확신해야만이 결국 횡보할 때도 또는 지금처럼 7개월 동안 횡보하다가 훅 밀리게 되면 정말 쫄죠. 그쵸? 시장의 흐름을 상승으로 확신하는 사람만이 또는 정확히 읽어내는 사람만이 결국 이 시장에 완주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가오는 버블장을 합류할 수가 있다는 거. 자, 볼까요? 보면은 나스닥의 2005년도부터 2025년까지 20년간의 장기 차트예요. 이 흐름에서 앞으로의 상승을 확신할 수 있어야 돼. 2008년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에 2011년도 12년도 유럽발 재정위기 2014년도에 금리를 올리고 싶었지만 못 올렸어. 2015년도에 드디어 한 번 올리죠. 많이 올린다고 했지만 2016년도에도 많이 올린다고 했지만 한 번밖에 못 올립니다. 금융시장이 중요한 건 이때는 시장이 받아주지 못하니까. 이때 영국발 브렉시트가 있었어요.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탈퇴하였다. 2017년도에 드디어 금융시장이 받아주니까 금리 3번, 0.25% 3번, 2018년도에 4번 올립니다. 그리고 시장이 빠그러지게 되죠. 다시 한번 시장이 받아주지 못하니까 2019년도에 보험성 금리나 3회를 내리게 돼요.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이 오게 되죠. 이때 제로금리와 함께 다시 한번 무제한 양적 완화로 유동성 강세의 거대 버블이 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2008년도 이후에 2020년도까지는 시장을 계속해서 부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2020년도에 뭐였죠? 이때는 좀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러우 전쟁으로 수도꼭지를 잠가버립니다. 물가가 급등했고요. 연준이 베이비 스텝을 넘어선 빅 스텝을 넘어선 자이언트 스텝으로 결국 미국의 기준금리가 0%에서 제로금리에서 5.25에서 5.50까지 순식간에 상승해버리죠. 그리고 시장은 붕괴했습니다. 이때는 시장을 부시려고 금융시장을 부시려고 금리를 올렸다. 허나 2020년도 코로나 팬데믹 때까지는 어쨌죠? 시장을 부스팅했다. 시장이 받아주지 못하면 결국 금리를 통해서 시장을 받쳐주었다. 러우 전쟁으로 시장을 붕괴시켰지만 그렇다고 실물경제 위기는 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다시 한번 시장은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죠. 그렇죠? 금리가 완만해지고 동결구에 들어가게 되면서 지금 선제적으로 금리가 내려가 있죠. 보험성 금리나 2019년도와 동일한 국면에 있다. 지금은 뭘까요? 시장을 붕괴시키려고 할까요? 이때처럼? 아니면 그 이전처럼 시장을 받쳐줄까요? 답은 나와 있습니다. 뭘까요? 지금은 시장을 받쳐주고 있습니다. 이 들어와 있는 자금, 코로나 팬데믹 때를 넘어서는 방대한 유동성의 장세를 넘어서는 기관의 자금이 들어와 있습니다. 정말 막대한 유동성의 자금, 이걸 넘어섰다. 그럼 뭐죠? 기관과 쩐주와 세력들의 자금이 들어와 있다. 뿐만 아니라 시장을 받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페드와
미국 정부와 보이지 않는 금융 기득권이 시장을 받쳐준다는 거죠. 그럼 뭐죠? 이스라엘, 이란 전쟁, 여기에 미국이 개입했죠. 허나 그들과 자금이 연관된 자금입니다. 금융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으면 매크로 흐름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전쟁 이슈는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관세 이슈로 시장을 붕괴시킬 줄은 보였지만 결국 지나갔다. 그리고 물량을 소화하고 있다. 전쟁 이슈로 금융시장은 큰 변동이 없습니다. 오늘 미국 주식이 열려봐야 되겠죠. 허나 전쟁 이슈로 큰 변동이 없었어요. 이게 변동입니까? 나스닥 변동이 없었고요. 전세계 증시 변동 크게 없었고요. 오늘도 대한민국 코스피와 코스닥, 아시아 증시의 변동이 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현재 시장은 그걸 소화하고 있습니다. 코인 시장만 전쟁 이슈로 대규모 청산 물량이 나오게 되면서 수급으로 흔들었다. 그 말은 뭘까요? 코인 시장만 혼자 붕괴하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장에 결국 합류하게 될 거라는 거. 스프링처럼 튀겠죠. 여유 자금이 있으면 매집하시면 되고요. 없으면 고하시면 됩니다. 물량 소화하고 상승이다. 그동안 알트코인 시장은 또한 소외되어 있었죠. 그럼 뭘까요? 이번 버블장에서 스프링처럼 튀어오른 게 예정되어 있는 겁니다. 시장의 흐름과 맥을 읽어야 된다. 결국 고기 잡는 방법과 원리를 읽어야 되겠죠. 매크로 경제와 유가, 금리, 환율과 그 이면에 보이지 않는 기득권의 수급과 세력의 움직임을 포착해야지만이 맥을 짚고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미국 주정부, 그중 텍사스주에서 비트코인 준비금 법안이 최종 승인됐습니다. 뉴햄프셔주, 애리조나, 텍사주, 그 외에 기타 주들이 계속 줄줄이 승인이 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주정부에서, 미국 주정부에서 승인이 난 겁니다. 시장이 확장할 때 승인을 내주지 시장이 붕괴할 때 승인을 내지 않습니다. 미쳤습니까? 주정부에 자금이 들어오는데 시장이 붕괴할 때 매집을 할까요? 자금을 쏠려고 승인을 하는 겁니다. 이 주정부의 자금 또한 기득권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결국 자금을 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CEO 바로 마이클 시엘러가 다시 한번 황색점을 찍고 이 오렌지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죠.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스트래티지의 최대 전주는 뱅가드, 대주주는 블랙락, 스테스트리트, 세계 3대 자산운용사, 이게 달러의 3대장입니다. 뿐만 아니라 골드만삭스, 거대 유대계 자본, 뱅크 오브 아메리카, 달러의 4대장, 모건 스탠리, 얘네가 자금이 들어와 있죠. 여기에 캔터 피츠제럴드, 미국 상무장을 소유하고 있죠. 여기에 또 다른 자금들이 스트래티지에 들어와 있다는 거. 명실상부하게 달러의 주인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미국 주정부, 거기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점을 찍고 비트코인을 매집하겠다고 하는 건 시장의 상승을 확신하는 걸 넘어서 상승을 메이킹하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자기 자신이 확신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블룸버그 애널리스트가 XRP ETF 승인 확률을 95%로 전망하면서 기간 투자의 모멘텀이 점화하고 있다. 지금 들어와 있는 자금도 나스닥에 들어와 있는 자금 있죠? 이 물량 소화시킨 자금 있죠? 기관들 간의 손바뀜이 나온 거예요. 기관의 자금이다. 뿐만 아니라 코인 시장에 들어올 자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기관의 자금입니다. ETF, 상장 지수 펀드이죠. 그쵸? 기관들로 자금이 나오시게 된다. 솔라나 ETF, XRT ETF, 알트코인 ETF, 알트코인에 본격적으로 기관들의 자금이 들어온다. 상장 지수 펀드이죠. 비트코인 ETF, 이더리움 ETF는 승인이 났습니다. 이더리움 또한 이제 스테이킹이 다가오고 있죠. 이더리움이 증권성 시비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다. 불확실성에서 벗어나게 되면 기관들이 대규모로 자금을 쏘게 되죠. 여러분도 알고 계시겠지만 전 세계 자산시장 중에서 알트코인 시장은 정말 응애하고 태어난 전만도 못해요. 여기에 기관들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면 순식간에 폭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확신해야 되겠죠. 또 하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텍사스 주에서 비트코인 법안이 통과했다는 것은 사실상 금의 역할을 차지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과 똑같다. 준비자산, 한 국가의 외환 요구와 똑같은 의미를 가지게 된다. 시장을 확장하는 이슈가 지금 들어오고 있다. 정리해볼까요?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한 스테이킹 도입, 이게 핵심이에요. 왜냐? 이더리움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거든요. 이미 SEC에서 이거를 확정졌어. 100%. 직접 100% 확정졌다. 그리고 블랙락과 SEC가 직접 이야기를 마쳤죠.
그리고 블랙락이 직접 수급으로 이더리움을 대규모로 매집해 놓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월드 리버트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이더리움이 지금 반쪽 ETF 승인이었잖아요. 이게 증권서 시비에서 벗어난다. 불확실성에서 벗어난다. 기관들이 이더리움에 대규모로 자금을 쏜다. 그리고 많은 코인들이 증권서 시비에서 벗어난다. 이더리움 관련 코인들이 상승이 나온다. 여기에 발맞춰서 알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나게 된다. 그럼 기관들이 알트코인 시장에 대규모로 자금을 쏜다. 코인 시장에 버블이 온다. 이는 전체 자산시장, 주식과 자산시장의 버블이 옴을 의미한다. 아직 시장에 개인들은 들어오지 않았다. 개인들이 들어와야만 시장의 버블이 끝이 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렸죠. 수급의 3대 주체가 있다. 개인, 외국인, 기관이 있다. 외국인은 타짜, 기관은 브로커, 광팔이, 개인은 호구입니다. 아직 호구가 들어와야, 개인들이 미디어를 통해서 대규모로 들어와야 2020년도, 2025년도, 2008년도 이후에 17년간 이어진 버블이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럼 끝이 나기 위해서는 얼마나 장대한 버블이 와야 될까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코인 시장에 투자하고요. 20대가 코인 투자를 통해서 페라리를 샀다. 시그널에 들어가게 됐다. 또는 한남더일에 들어가게 됐다. 이제 직장인이 은퇴하게 됐다. 너도나도 주위에서 코인 투자에서 돈 벌었다. 라는 이야기가 미디어를 통해서 쏟아지게 될 때, 그때가 물량을 넘겨줘야 될 때입니다. 전쟁 이슈는 지나가는 겁니다. 그들의 흔들기에 놀아나면 하수로 전락하게 되겠죠. 이 흐름을 읽어내기 위해선 고기 잡는 방법과 원리를 제대로 배워야만 됩니다.